워싱턴의 한 연구소에서 먼지가 쌓인 문서들을 뒤적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비밀로 분류되었던 중앙정보부 CIA 문서들이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밀해제 도장이 찍힌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의 비밀 작전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들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전쟁의 진실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인간애가 담긴 실제 이야기들 말입니다. 첫 번째 문서를 펼치자 1950년 12월의 날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우리 병사들이 감동받고 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 중인데 따뜻한 환대라뇨. 더 자세히 살펴보니 문서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미군과 한국 민간인들 사이에 피어난 우정과 신뢰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제목이 마음과 정신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전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어린이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오늘은 중앙정보부 CIA의 공식 기밀해제 문서를 통해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전쟁 속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70년 만에 공개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진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74세의 박 교수는 50년 넘게 한국전쟁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교수님, 한국전쟁을 연구하시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전투 기록은 많이 공개되었지만 전쟁 중에 일어난 작은 일상들,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특히 미군과 한국 민간인들 사이에 있었던 따뜻한 교류나 도움의 손길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박 교수는 책장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1951년 서울 탈환 직후인데 미군 병사가 한국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교수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군 의무병이 한국 할머니를 치료해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한국 아이들이 미군 부대에서 글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전쟁 중인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교수님, 그럼 당시 일반 한국 사람들은 미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무서워했죠. 외국 군인들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진짜로 우리를 도우려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친절했다고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이어서 92세의 이영복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당시 20세였던 그는 부산에서 피난민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상황이 어떠셨나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미군 아저씨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특히 우리 동네에 온 존슨이라는 병사는 한국말도 배우려고 하고 아이들한테 글도 가르쳐주고 그랬어.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양반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면서 우리한테 편지를 남겼는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썼더라고. 지금도 그 편지 간직하고 있어.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누렇게 변한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시 우리 동네 학교 선생님이 번역해 주셨어. 한국의 친구들께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아버지, 그 존슨이라는 분과 나중에 연락을 하셨나요? 한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어졌어.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궁금하다니까.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 계속된 이 전쟁에서 유엔군 16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교수님, 당시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북쪽에는 소련과 중국이, 남쪽에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마치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양쪽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데 왜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러 왔을까요? 그때는 세계가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나라들과 공산주의를 믿는 나라들로 말이에요. 한국이 어느 쪽으로 갈지가
세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박 교수는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38선이 있죠? 이게 바로 분단선이었어요.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관리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임시적인 거였어요. 하지만 점점 영구적으로 변해버렸죠. 그럼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양쪽 모두 자기들이 진짜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먼저 남쪽을 공격한 거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영복 할아버지가 당시를 회상해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라고. 포탄 소리였어.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점점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모두 짐을 싸서 남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족도 보따리 하나씩 들고 걸어서 부산까지 갔지. 그때는 기차도 제대로 안 다니고 차도 없고 그냥 걸어야 했어.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 같은 처지였거든. 그 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일도 많았어.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도 나눠 먹고 아픈 사람 있으면 업어주고 그랬지. 그때 정말 사람의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중앙정보부 CIA 문서들에는 우리가 몰랐던 더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많은 사실들이 있었어요. 특히 미군들이 한국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그들의 진짜 마음가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놀라우셨나요? 예를 들어서 미군들이 한국 아이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성금을 모았다든지 한국 음식을 배워서 현지인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이런 건 공식 기록에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중앙정보부 CIA 기밀해제 문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성탄절 선물 작전입니다. 이 문서는 1950년 12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성탄절 무렵에 실시된 특별한 작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과 인천 지역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군 제8군 소속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한국 아이들을 위한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15일부터 병사들이 개인 용돈에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500였는데 실제로는 $850가 모였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서를 더 읽어보니 첫 번째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군 정보부는 이 선물 나눔 행사를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나눠주면서 동시에 민간인들로부터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선물을 받으러 온 아이들의 부모나 보호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군의 위치나 숫자, 장비 상황 등을 알아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작전에 참여한 병사들 대부분이 정보 수집보다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도우려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문서 말미에는 작전 담당자의 이런 보고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심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정보 수집 작전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병사 존슨이 한국 아이에게 자신의 군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병사 스미스는 집에서 보내온 사탕을 모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명령에 없던 것들입니다. 문서에는 한 병사의 일기 내용도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한국 아이가 나를 보고 고마워, 고마워라고 계속 말하는데 마음이 찡했다. 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 것 같다. 두 번째 문서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밥그릇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51년 봄에 시작되었는데 미군이 한국 농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농업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농촌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농업 전문가들이 직접 농촌 마을을 방문해서 벼농사 방법, 채소 재배법, 가축 사육법 등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농업 발달상을 소개하면서 자유, 경제의 우수성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군 농업 전문가들은 점차 한국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진심으로 마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서에는 한 미군 장교의 일기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령에 따라 일했지만 한국 농민들의 근면함과 배우려는 열정을 보니 저절로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농민 김 씨가 자신이 기른 물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래 6개월 계획이었는데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고 미군 전문가들도 더 도와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서에서는 천사 작전이라는 비밀 프로젝트가 소개됩니다. 이 작전은 1952년 여름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한국 어린이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목적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미래 세대가 미국의 우호적이 되도록 하려는 장기적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문서에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고아들을 미국 가정에 입양시켜서 미국식 교육을 받게 한 후 나중에 이들이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담당한 많은 미군 가족들이 입양 아들을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며 키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서에는 한 미군 대령 부인의 편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 딸 미영이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평생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처음 왔을 때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지금은 또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도 잊지 않도록 한국 음식을 해주고 한국 전통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입양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소중히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입양 부모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한국 전통 명절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문서는 마음의 다리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군과 한국 민간인들 사이의 문화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말을 배우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고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적 목적이었는데 점차 진정한 문화 교류로 발전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한국 전통 춤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민요를 부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문서에는 한 참가자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그냥 말만 배우려고 했는데 미군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들도 우리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 했습니다. 이영복 할아버지에게 이 문서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아셨나요? 아, 그런 큰 계획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미군들이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야. 그때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보다는 도움을 받는 게 고마웠거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의료 지원을 많이 받았지. 우리 동네에 미군 의무병이 와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약도 나눠주고 그랬어. 특히 아이들 예방접종을 해준 게 정말 고마웠지. 박진호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한 개별 미군들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복잡함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민간인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 간의 우정과 신뢰의 기초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문서는 학교 종소리 작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의 학교들을 복구하고 교육을 재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문서를 보니 매우 체계적으로 계획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군 공병대가 학교 건물을 수리하고 교육부대에서 교재와 학용품을 지원하며 의료부대에서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가족이나 고향, 학교에 편지를 써서
한국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학교와 가정에서 문구류, 책, 심지어 피아노까지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서 한국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책들에는 한 장 한 장마다 미국 아이들이 쓴 격려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문서에는 한국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아, 고마워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될게요. 평화로운 세상에서 만나요. 6번째 문서는 우정작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1952년 말부터 1953년 초까지 진행된 것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친선 행사를 기획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 농구 경기, 씨름 대회, 노래 경연 대회, 요리 경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특히 미군들이 한국 전통 씨름을 배우고 한국군이 미식 축구를 배우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뜻밖의 친목이 생겨났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스포츠와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군 병사가 한국 민요 아리랑을 배워서 부르면 한국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7번째 문서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고향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이는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한 병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순수하고 밝아서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곳에 학교를 짓는 일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이 미군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존슨 상사님께 저희 마을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상사님이 가져다 주신 연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사님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들을 통해 단순한 군사적 관계를 넘어 진정한 인간적 유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8번째 문서는 회복작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한국 민간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서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신체적 치료를 담당하고 군목들이 정신적 위로를 제공하며 일반 병사들이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문서에는 한 군의관의 보고서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손길이 때로는 약보다 더 큰 치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9번째 문서는 미래작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수한 한국 청년들을 선발해서 미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미국 대학에서 공학, 의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미국 교육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 출신들 중에는 나중에 한국의 경제 발전, 교육 발전, 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서는 기억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전쟁의 경험과 교훈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히 군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수집했습니다. 미군과 한국인들 사이에 있었던 우정의 이야기, 서로를 도운 이야기, 문화 교류의 이야기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문서 말미에는 이런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군사적 승부를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키운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미래의 평화와 협력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70년 전 이곳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곳 판문점에서 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긴 전쟁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판문점 안내원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던 날 양쪽 군인들도 모두 긴장했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 CIA 문서에는 휴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협정 조인식 하루 전날 밤 미군 통역관이 북한군 통역관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서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통역관 모두 한국인이었고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나뉘어 싸웠다는 현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두 통역관은 잠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하며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휴전협정 체결 당일에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인식이 끝난 후 한 미군 장군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한국 전통 부채를 북한군 대표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부채에는 평화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판문점에서 만난 한국전쟁 연구가 김영수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휴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정치적으로는 적이었지만 사람으로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거든요. DMZ 내부의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보며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휴전 직후부터 남북한과 유엔군이 함께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긴장 상태는 계속되었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교류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정보부 CIA 문서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DMZ 경비를 서던 미군 병사가 북한군 병사와 담배를 나눠 피웠다는 비공식적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행동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작은 인간적 교류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낙동강 일대입니다. 1950년 여름 이곳에서 치열한 방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한국전쟁 초기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현장이죠. 낙동강변에 서서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니 정말 절박했을 것 같습니다. 1950년 8월 북한군이 계속 남진에서 부산까지 50km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막지 못하면 한국 전체가 북한에 점령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중앙정보부 CIA 문서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전투 중에도 미군과 한국군이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들려준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이 근처 마을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당시 미군들이 전투 중에도 마을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줬다고 해요. 총소리가 나는 중에도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미군 병사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병사가 김치라는 걸 주는데 처음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라.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다.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 반대로 한국군 병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미군이 주는 초콜릿이랑 껌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 그런 달콤한 맛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 낙동강 전투에 참전했던 한국군 유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여기서 싸우셨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미군 친구들과 정말 끈끈한 전우회를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버지가 부상을 당했을 때 미군 의무병이 밤새 간호해 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무병이 자기 집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쟁이 끝나면 미국에 놀러 오라고 했다고 하셨죠. 나중에 연락을 하셨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탄절마다 카드를 주고받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분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셨죠.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11개국 2300여 명의 유엔군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터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영원히 쉬고 있습니다. 터키군 묘역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 CIA 문서에 따르면 터키군은 한국 고아들을 특별히 돌봤다고 합니다. 터키 병사들은 한국 아이들을 작은 메흐메트라고 부르며 친형처럼 돌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터키군 관련 문서를 더 살펴보니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터키 병사들이 개인 용돈을 모아서 한국 고아원을 만들고 직접 아이들을 돌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터키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터키군이 운영했던 고아원에서 자란 한국인들 중 일부는 나중에 터키를 방문해 은인들을 찾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그 고아원 출신들이 터키를 방문해서 당시 자신들을 돌봐준 터키 군인들과 재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50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였죠. 영국군 묘역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영국군들은 한국 전통차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홍차 문화와 한국의 차 문화를 비교하며 문화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호주군과 캐나다군에 대한 기록도 흥미로웠습니다. 호주군은
한국의 산악 지형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군으로부터 산악 전투 기술을 배웠고, 반대로 호주군은 한국군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캐나다군은 겨울 전투에 특별히 능숙했는데 한국의 추운 겨울을 견디는 방법을 한국군과 민간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이곳에서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 CIA 문서에는 이 작전에 숨겨진 뒷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륙작전 전날 밤, 미군 지휘관들이 한국어로 된 작전명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작전명은 새벽별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벽을 여는 별이 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한국에 대한 미군의 애정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한 미군 병사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에 상륙하면서 든 생각은 이제 한국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에도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륙 성공 직후 미군들이 인천 시민들과 함께 해방을 축하하는 즉석 파티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기쁨은 같았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성당 앞에 섰습니다. 전쟁 당시 이곳은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곳에서는 매일 한국인과 미군이 함께 모여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보부 CIA 문서에는 한 미군 군목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쟁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명동성당에서 만난 원로 신부님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신학생이었는데 미군 군목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종교는 달랐지만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미군 군목들이 한국 고아들을 위해 특별 기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성탄절 때는 함께 찬송을 부르기도 했죠. 한국어로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들렀습니다. 1951년 서울 재탈환 당시 이곳에서 큰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이 다시 자유군의 손에 돌아왔을 때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CIA 문서에는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태극기와 유엔기를 함께 흔들며 환영했고 미군 병사들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 한국 할머니가 미군 병사에게 달걀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병사가 그 달걀을 먹지 않고 소중히 간직했다가 부모님께 편지로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복궁도 방문했습니다. 전쟁 중에 이곳도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 과정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군 공병대가 경복궁 복구 작업을 도왔는데 한국 전통 건축 기법을 배우면서 작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미군 공병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만으로 이런 멋진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장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강 다리 복구 현장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한강 다리를 복구할 때 미군 공병대와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교류는 물론 인간적 유대도 깊어졌습니다. 다리 복구에 참여했던 한국 기술자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군 기술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면서도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전쟁기념관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전쟁의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유족들과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쟁은 끝났지만 그때의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 관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 한국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우정이 싹텄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한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나쁜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은 살아있었어.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역사라고 생각해. 참전용사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미군들을 처음엔 무서워했지. 외국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도우러 온 거라는 걸 알았어. 특히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굶는 아이들 먹여주는 걸 보니까
고마움이 절로 나오더라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 마을에 톰이라는 미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정말 열심히 배웠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썼지. 그런 정성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전쟁기념관의 자료실에서 더 많은 문서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한국 신문에 실린 기사들도 보관되어 있는데 미군과 한국인들의 교류를 다룬 기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한국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회를 열었다.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같았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전쟁 중에도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 할머니가 미군 병사에게 손수 만든 버선을 선물했다. 그 병사는 그 버선을 신고 다니며 한국 할머니의 정성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한 관람객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셨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미군들이 정말 순수하고 차한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미군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셨어요. 김치가 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으려고 했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죠? 전쟁기념관의 또 다른 자료실에서는 각국 참전용사들이 한국에 보낸 편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떠난 후에도 계속 한국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호주 참전용사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용기를 직접 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터키 참전용사의 편지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나중에 한국을 재방문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경제가 발전한 한국을 보기 위해 많은 참전용사들이 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한 미국 참전용사의 재방문 기록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사라지고 현대적인 도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쟁기념관 관장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재방문들을 통해 참전용사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인연이 평화시대의 우정으로 발전한 것이죠. 서울 곳곳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전쟁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때의 인연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보면서 70년 전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워싱턴의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CIA 기밀해제 문서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문서들을 통해 한국전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문서들을 다시 펼쳐보니 새로운 사실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이 문서들이 말해주는 것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박진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역사의 복잡함과 아름다움, 이영복 할아버지의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증언들이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서에는 한국전쟁 종료 후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54년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한국전쟁이 미국과 한국에 남긴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니 예상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과의 진정한 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예시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 인내심, 가족에 대한 사랑,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력, 이런 것들이 미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미군으로부터 배운 것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존중,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방식 등을 배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미군들이
한국과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평생 편지를 주고받은 참전용사들, 한국 고아를 입양해 키운 가족들,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 국학을 전공한 학자들까지 전쟁이 남긴 긍정적 인연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올 때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었고 그 아이가 나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한미 경제 교류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미군 부대에서 영어를 배운 한국 소년이 나중에 훌륭한 통역사가 되어서 한미 외교에 기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인연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한미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우정이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진호 교수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전쟁은 분명 비극이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선량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처럼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은 악이 아니라 선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영복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도와준 많은 사람들 덕분이라고. 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평화와 번영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니까요. 한국전쟁에 참여한 16개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온 20대 청년, 터키에서 온 농부의 아들, 영국에서 온 대학생, 호주에서 온 목장 주인의 아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떠나 머나먼 한국 땅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날의 한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폐허가 되었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문화적 발전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며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 과거 한국을 도와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해 봅니다.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지금 이 문서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선량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의 공통분모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사람의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친절이 가져오는 큰 변화입니다. 초콜릿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손길 하나가 때로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CIA 문서들을 통해 본 한국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한국전쟁은 단지 기록된 숫자와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 위에 세워진 지금의 한국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역사 그 자체입니다. 전쟁 중에 미군 병사가 한국 아이에게 초콜릿을 나눠준 작은 행동, 한국 농민이 미군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한 소박 한 마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마음으로 소통한 수많은 순간들, 이런 작은 인간의 순간들이 모여서 오늘날 한미 동맹의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세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IA 문서들을 다시 정리하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전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한 것은 결국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선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70년 전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그때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평화, 풍요로운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희생에 감사하되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과거에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곳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한 관람객의 말이 기억납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미워해야 하지만 그 전쟁 중에도 서로 도운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해야 한다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도 지켜졌던 인류애와 희망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한국전쟁에 숨겨진 가치입니다.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정리하며 이번 취재를 마무리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인간의 선량함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CIA 문서들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애와 우정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이 문서들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인간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복 할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고.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MBC 뉴스 제임스 윌리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인들이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의 한미협력 사업들, 문화교류, 경제협력의 모습들이 컬러 사진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현재의 한국과 미국 어린이들이 함께 노는 사진과 함께 이런 자막이 나타납니다. 70년 전 전쟁 속에서 싹튼 우정은 오늘날 평화와 번영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